사실 이집트나 튀르키예나 다른 아랍 국가들이 놀랬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뛰어나다는 건 뭐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이 정도로 뛰어날지, 반대로 이란의 방공망이 허약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허약할 줄 몰랐다. 이게 만약에 복원되잖아요. 이란 경제는 정말 파탄됩니다. 한반도 문제는 이란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란처럼 이렇게 막 밀어붙이 그런 접근법은 사실상 북한에게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카타르가 이번에 휴전, 즉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무력 충돌 양상의 휴전을 또 막아냈고, 또 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휴전도 사실 많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카타르는 이란과도 되게 친한 국가고, 이스라엘과도 친하고, 미국과도 친하죠. 그러니까 다 친해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뭐 생각이 없어요. 이데올로기가 없어. 그냥 우리는 다 친해. 얘가 깡패도 좋아. 뭐 나쁜 사람도 좋고 착한 사람은 더 좋아. 그래서 카타르는요, 본인의 어떤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테러리스트와도 손을 잡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카타르 도하에 하마스 지도자들이 다 거기 있었잖아요. 탈레반도 친하고요. 그 다음에 하마스도 친하고요. 뭐 헤즈볼라도 친하고요. 그 다음에 무슬림 형제단도 친하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세력들과는 가장 친한 국가가 카타르입니다. 그리고 카타르는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세력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국가예요. 이슬람 세력이라 하면 무슬림 형제단, 하마스. 그래서 보수적인 미국 공화당 눈에 가시죠. 저런 국가가 우리 미국이랑 친하다고? 테러를 저렇게 지원하는 애들이 우리랑 친하단 말이야? 쟤들하고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공화당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긴 한데 주변의 모든 국가와 친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재를 잘하겠죠. 중재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외교력을 가지고 이제 중재를 해왔기 때문에 미국도 이스라엘도 카타르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그 채널을 이용해서 악마들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채널이 필요한데 유일한 채널은 카타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외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타르가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번 전쟁으로 해서 사실 많이 놀랐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뛰어나다는 건 뭐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이 정도로 뛰어날 거냐. 반대로 이란의 군사력이 특히 이 방공망이 허약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허약할 줄 몰랐다. 사실 이집트나 튀르키예나 다른 아랍 국가들이 놀랬죠. 이스라엘이 이 정도의 공군력을 보여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튀르키예나 다른 아랍 국가들이 방공망을 새로 개편하는 데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혹시 무력 충돌이 있으면 우리도 이란처럼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튀르키예나 다른 아랍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강공한 어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공망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되면 중동 지역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은 이스라엘이지 않냐 라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사실은 튀르키예가 강하죠. 최근에 튀르키예도 인구가 엄청 많고요. 이란처럼 땅덩이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튀르키예가 가장 강력한 지금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라이벌이 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사실상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있는 국가가 이제는 없다. 군사적만 보면 뭐 사우디가 할 수 있겠어요. 아랍아메리트가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란하고 튀르키예 말고는 이스라엘과 어떤 군사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국가가 없었는데 이란이 거의 무너진 상황에서 유일한 지금 이스라엘과의 어떤 대등한 군사적 능력을 갖춘 국가는 튀르키예이기 때문에 향후 중동 정세는 시리아를 놓고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여러 가지 지금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서 이스라엘과 튀르키예도 향후에 어찌 보면 무력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려되고 있고, 걸프 국가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엄청나게 강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본인들도 빨리 군사력을 키워서 어느 정도 이란의 어떤 추후에 이란이 다시 재건된다면 이란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여러 가지 이제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이번에 전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럽 G7은 사실 이스라엘을 지지했죠. 처음에는 지지하지 않았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도 이스라엘의 사실 국제법을 어기고 주권 국가인 이란을 공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제 이란보다는 이스라엘을 이제 더 우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란하고 유럽 국가들하고 핵 협상을 계속 해왔는데, 핵 관련해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이란의 핵 문제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번 전쟁이 나기 전에 IAEA 국제원자력 기구가 이란이 세 곳의 장소에서 신고되지 않은 핵 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를 신고하지 않고 우라늄을 농축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했더니 이란이 해명을 하지 못했어요. 자, 이거는 NPT하고 그 다음에 IAEA 가이드라인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럽 측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우리는 평화적 목적으로 핵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국가들을 상당히 실망시켰고, 더 중요한 것은 올해 10월 18일 이전까지요, 유럽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수 있어요. 그게 스냅백이라고 그러죠. 그게 2015년 이란 핵 합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란하고 앞으로 협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협상이 잘 안 되면요, 이게 스냅백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유럽 국가가 협상을 했었는데 그것도 진전이 없었고, 이게 만약에 복원되잖아요. 이란 경제는 정말 파탄됩니다. 지금도 이란 경제가 어려운데 유럽 국가들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복원한다면 이란의 경제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찌 보면 불공평하죠. 이스라엘은 이미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이란은 핵무기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핵탄두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란을 하는 것은 너무나 이중잣대이지 않냐. 그러나 이스라엘은 강력한 미국이 있고 그다음 미국의 동맹인 나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구 사회에서 이스라엘은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물론 나쁜 짓을 많이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 관련해서는 그런 상황이고, 이란은 서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는 이란과 어떤 교류를 할 수 있죠. 물건을 사고 주고 팔 수는 있으나 이란의 핵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신뢰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왔기 때문에 G7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자, 북중 내의 반응은 사실 어렵죠.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란의 샤히드라는 드론의 도움을 엄청 받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 전쟁의 방향을 바꿔놨다고 할 정도로 이란의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사실 말은 했지만 행동으로 이란을 어떻게 지원해주거나 또 무기를 지원해주는 방향은 없었단 얘기죠. 말은 엄청나게 강하게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했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역시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지금 바쁜 상황이라서 이란을 도와줄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이고, 푸틴이 지금 뭐 갑자기 이 상황에서 이란을 도와준다고 무기를 대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푸틴으로서 상당히 큰 도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해왔고요. 중국 역시 아주 싼 값으로 이란의 원유를 사오고 있긴 합니다. 사오고 있죠. 그래서 이란이 잘못되면 수입처를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 싼 값으로 사오는 원유 때문에 이란에 무기를 대준다? 그거는 좀 중국으로서도 부담이 되고, 계속해서 또 미국과의 어떤 통상 협상이나 트럼프와 계속 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최근 이란이 발표한 게 중국의 전투기를 사기로 했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왜냐하면 이란의 공군력이 최악이고 전투기가 거의 다 망가졌어요, 이번 전쟁에서.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중국의 전투기를
사는 것을 결정하면서 결국 이란과 중국 간의 새로운 관계가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한테 물먹은 이란이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전투기를 많이 사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은 뭐 여기에서 지금 여전히 예전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방식이었고 여기서 뭐 북한이 이란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란에게 어떤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뭐 기간도 짧았고요. 그럴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 모델은 또 다르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핵탄두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란은 핵탄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란과의 어떤 무력 충돌은 오히려 훨씬 북한에 비해서 쉬운 것이고 또 북한은 또한 핵탄두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 당사국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입장도 트럼프가 고려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입장도 고려해야 되죠. 일본 입장도 고려해야 돼요. 러시아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는 이란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란은 고립무원이었어요. 아무도 다른 국가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 신경 써야 되나요? 쓸 필요 없잖아요. 중국 무슨 신경을 씁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둘이만 맞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북한은 우리가 있고 우리가 또 강력히 반대할 것이고 어떤 무력 수단을 쓴다면 특히 러시아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밀접한 교류를 하면서 북한 군을 파견하면서 상당히 가까워졌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미국하고 북한 간의 어떤 대치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처럼 이렇게 막 밀어붙이 그런 접근법은 사실상 북한에게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뭐 북한하고 지금 잘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김정은이가 어떤 태도로 나올지도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하노이 회담이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을 거거든요. 거의 뭐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트럼프가 구애를 해도 김정은이 거기에 화답을 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쟤네들이 어떻게 할지 뭐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어떤 협상이 개시되거나 협상이 전개될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어떻게 미국을 설득할 것이고 어떻게 최악으로 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우리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를 그때 가서 만들려면 늦습니다. 그 상황이 가기 전에 미국을 막든지 어떤 미국이 어떤 이니셔티브 새로운 제안을 하기 전에 그 제안을 만드는 데까지부터 우리가 가서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북한 문제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우리가 북한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고 도대체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빨리 간파를 해서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자, 이번 전쟁 이후에 이제 사실 이스라엘의 엄청난 공군력 그리고 이란의 허무한 방공망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무기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벙커버스터 우리 현무 5가 뭐 벙커버스터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중동에서 K 방산의 이제 인기를 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가성비가 일단 좋고 그다음에 미국 무기와 호환이 잘 되고 그다음에 중국 무기보다는 월등히 뛰어나고 자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많이는 아니지만 기술 이전도 조금 해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가 무기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무기를 생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기 생산 그 다음에 국방과학기술연구원 이런 시스템 즉 R&D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우리는 전쟁 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K 방사는 뭐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정부가 이 엄청난 지금 전쟁을 목도하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중동 정책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님이 중동에 자주 나가셔야 돼요.
중동은 무조건 정상 외교입니다. 예. 외무국장, 뭐 외무장관이 나와서 도장 찍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진전이 없던 일도 대통령이 가서 도장 찍으면 대통령이 움직이시면 팍 해결됩니다. 갑자기. 왜냐하면 거기는 전부 다 왕정 국가잖아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뭐 정책 결정하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중동 국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왕이 한번 정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외교부에서 좀 나가주십시오 하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나가셔서 중동 국가의 정상들을 만나셔야 모든 일이 우리 무기 수출도 잘 되고요. 다른 것들도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민주당 정부가 중동 지역에 안 나갔어요. 네, 이거는 욕먹을 각오하고 지금 얘기합니다. 안 나갔습니다. 오히려 보수 정권이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이제 뒤집어야 될 때가 왔어요. 뭐 우리 입장은 사실 중동 지역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 중립적인 입장을 계속 취해왔고요. 그러나 이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최근에 이란 문제에 있어서 우리 외교부 입장도 많이 옛날과는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대단히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아랍적이고 친중동적인 그런 외교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란이라는 국가가 우리한테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워낙 큰 시장이고요. 이란의 제재가 풀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란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제재가 제발 풀리기를 기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돌려주지 못한 돈도 결국 잘해서 결국 뭐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란에게 갚아야 될 돈. 근데 그게 지금 까따리에 묶여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쨌든 이란하고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서 미국의 제재만 풀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제재가 있는 한 우리가 이란하고 잘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분쟁의 제3자이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떤 중립적인 입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분쟁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 또 욕을 먹더라고요. 쓸데없이 한국이 뭐 이란 이스라엘 문제에 뭐 할 게 있냐. 중동이 항상 그렇게 중요한 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관심도가 떨어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 이제 중동 전공자 입장에서는 좀 정부에서 좀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중동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가 다 거기서 오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새 정부가 중동에 대한 관심도를 좀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바람입니다.